자, 각시탈 쓰고 타짜와 찰칵. 자, 이 각시탈과 타짜에 작은 따옴표가 붙어 있는데요. 바로 만화가 허영만 씨의 작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이 허영만 씨의 전시회에 오늘 찾아갔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벌어졌을지 아주 궁금한데요. 천상철 차장. 네. 왜 오늘은 또 만화가 전시회를 갔네요? 아, 바로 저 장면이군요. 네.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이거든요. 예. 착한 나들이를 9번째 했습니다. 허영만 만화가가 오늘 작품전을 여는데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예술의 전당을 찾아가서 같이 이제 작품을 둘러보고 캐리컬처 저거를 이제 허영만 화백이 그려준 겁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저 지나가다 보면 대통령인지 알겠습니까? 예, 너무 빨리 그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빨리 그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합니다. 허영만 만화가가 데뷔 벌써 4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동안 그린 그림만 15만 장이 된다고 합니다. 예. 엄청나게 많이 그렸고요. 들어보시면 알만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라 슈퍼보드, 각시탈, 식객, 타짜, 미스터 큐, 비트 뭐 이런 기라성 같은 작품들을 많이 남겨서 많은 그 애호가들을 이제 생산했는데 지금 대표작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네. 대부분 다 저게 드라마나 영화로 또 재현이 돼서 큰 화제를 그렇죠. 이것도 영화가 됐고, 이것도 식객도 영화가 됐고,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타짜라는 그 만화를 한 3번씩은 읽은 것 같아요. 예. 저 슈퍼보드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또 저한테 뭘 하시려고. 박정원 앵커 왜 그러셔? 하면서 저팔계가 왜 그러셔?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천상철 차장, 진짜 죄송한데요. 제가 역사를 한번 잡아와도 예. 여기서 이제 오늘 또 에피소드가 저 만화를 소개하는 장면에서 저기 대통령 화면에 준비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사오정에 대해서 굉장히 박 대통령이 관심이 많았대요. 사오정 캐릭터를 보면서 농담을 했답니다. 사오정이 이제 어디 학교에 가서 눈이 왜 이렇게 안 보여? 그랬더니 눈이 나빠서 그래. 눈이 어디가 얼마야? 눈이 얼마야? 시력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 눈 안 파는 거야. 이렇게 농담을 해가지고 예. 좌중을 좀 박 대통령이 웃겼다고 하는데 예, 진짜 재밌는 얘기를 재미없게 잘하시네요. 하여튼 워낙 그 문화생도 많고 워낙 60년대에 등장해서 문화생이 누가 있냐면 그 미생 작년에 드라마로 히트쳤던 미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네. 원래 만화잖아요. 네. 그 만화가 그 윤태호 화백도 이 허영만 화백의 문화생이라고 합니다. 인세로만 20억을 벌어들인 되게 입지전적인 화백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러면 무슨 얘기를 주고 받았는지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아까 저 징기스칸 만화 있죠? 제가 만화가 된 거 후회했었습니다. 소설가는 양쪽 10만 대군이 무슨 벌판에서 싸웠다. 그걸로 끝나는데 이걸 10만 명 기부를 내려면 한 100명을 갑옷 들고 창 들고 칼 들고 말 타고 그걸 다 그려야 된다니까 우리 화실 하나 문화생 하나가 여기가 류마치 이상한 그림 그리는데 여성 생레이 만드는 회사를 지고 있습니다. 저것도 자세히 보고 연구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실 수가 없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허영만 화백의 만화를 좋아하는 게 취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뭐 타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 번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 심리 묘사 이런 것들이 너무 자세히 돼 있고 또 실제로 이걸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얘기들을 본인이 다 일일이 다니면서 물어서 만화를 쓰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강한 힘을 끌어들이는 힘을 갖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취재를 열심히 다니는데 해외도 많이 나간다고 해요. 최근에 뭐 경마 같은 경우 본인은 경마를 하지 않는데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 경마를 직접 해보기도 했다고 하고 박 대통령도 그래서 경험하지 자기가 직접 좋아하지 않고 또 경험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취재를 많이 하는데 오늘 동아일보 얘기가 나왔대요. 저 예. 장면에서. 그 식객이 원래 동아일보에 연재가 됐었던 됐었잖아요. 만화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려면 비자나 이런 거 취직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네. 여행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취재 비자를 얻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정부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박 대통령이 문체부 장관한테 그거 어렵습니까? 했더니 잘 됩니다라고 하면서 허영만 화백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동아일보나 이런 데 연재가 되면 그런 비자가 잘 나온답니다. 야, 그래서 그렇게 좀 잘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문체부 장관이 알겠다. 예. 조치를 취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허영화백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그 많은 작품들을 또 이제 연재를 하시게 될 텐데 앞으로 해외 나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게요. 저렇게 만남이라는 게 저래서 소중한 게 아닌가 싶은데, 자, 과거에 오한강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네. 이게 당시에 이제 약간 반정부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해서 운동권 출신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있었어요. 네, 이게 예, 87년에 예. 87년도에 만화광대행이라는 이제 잡지에 2년여 동안 연재가 됐습니다. 이제 그림은 이현세 씨가
허영만 씨가 그리고 이현세 작가를 더 좋아하시나 보죠? 김세영 씨가 이제 글을 썼는데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저게 중앙정보부에서 워낙 대학생들의 데모가 심하니까 반공 만화를 그려달라고 아예 먼저 제안이 왔답니다. 아, 그래요? 예, 먼저 제안이 와서 그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대신에 허영만이 내가 그려줄 테니까 약속해라. 나를 믿고 연재가 끝날 때까지 절대 간섭하지 말아라. 이데올로기가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그려주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주인공이 이강토라는 사람인데 원래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공산주의에 몰입을 하고 북한 월북을 하고 또 한국전쟁에 참전을 하고 나중에 또 반공가가 되고 이런 어떤 과거의 많은 역사를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일반 책에서 나올 얘기들 전부 다 만화로 그렸어요. 뭐 예. 5.18 항쟁부터 민주항쟁부터 쿠데타, 민주화항쟁 이런 만화로 접하기 힘든 과거의 역사들을 다 만화로 그렸는데 저게 처음에는 반공 만화 그리겠다고 해놓고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5.18 민주화항쟁 나오고 뭐 유신데모 이런 거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안기부에서 정보부에서 압력이 들어오더랍니다. 예. 근데 또 끝까지 굴하지 않고 그랬다고 합니다. 끝까지 굴하지 않고. 사실 저 당시에 저 만화가 운동권 학생들한테 굉장히 사실은 뭐랄까 예, 애독된 만화였어요. 예, 필독서. 송원 소련이 뭐 표정 보니까 3번은 읽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보다 이제 제 주변에 예. 그래서 많이 그 당초에 그 안기부의 의도가 제대로 관철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결과적으로는 뭐 다른 뜻이었는데 어쨌든 그만큼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만화로서 고스란히 담을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진 그런 만화가 바로 허영만 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만화가가 펼치고 있는 전시회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던 소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